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요거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들이 보통 이러한 유형으로 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수평면에서 물체가 증지했다 하게 되면 금방 배웠던 토크 총합이 0이고 알짜 힘 총합이 0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는데 먼저 수평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힘이 어떠한 물체의 회전축이 여기에 존재하고요. 여기는 접촉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힘이 작용됐다. 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면 항상 중심과는 수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의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빨리 나와라 하는 겁니다. 벡터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수평성분은 하게 되면은 적어보겠습니다. F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벡터 분해를 해보면은요, 수직 성분이 F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를 표시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여기서 요거의 반지름이, 자, 중심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데까지 요게 수직이라 했을 때, 토크를 표시를 해버리면은 요것이, 즉 다시 말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 정해볼게요. 토크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F 곱하기 R이다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크 총합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힘이 존재해야 될 것인데 이 물체가 미끌리지 않는다면 수평 성분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F 코사인 세타가 빨리 나와야 되고, 다음 여기가 회전축이고 축에서부터 마찰력까지의 거리가 라지 R이므로 요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요것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걸로 가정을 해서 총합을 0으로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의 성분과 여기에서 요거의 수직이지요. 요거를 가지고 오니까 토크 다시라는 것은 F 코사인 세타 R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요거와 요것이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면 요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자 갑니다. 힘의 평형이 일어났고요. 요거의 토크와 요거의 토크가 총합이 0이다로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맨 먼저 힘은 벡터 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평성분 하게 되면은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F 코사인 세타입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요, 안 움직임으로 알짜 힘을 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얼만가 하게 되면은 F 코사인 세타가 존재한다가 빨리 나와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또 회전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는 상황을 간단히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서 접선으로 의미의 힘을 가했을 때에 항상 수직이 되는데, 요 토크의 총합이 하게 되면은 F 곱하기 R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요것을 축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 마찰력과 라지 R이 수직이 되므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표시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크라는 것은 F 코사인 세타 R로 쓸 수 있고,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 수평면 위에서 토크 총합
R점형을 표시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번, 2번 형태 반드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 유형으로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97페이지 예제를 보시면은요, 예제의 문제 유형이 아주 난이도 있게 나와 있는데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문제를 국가에서 사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빨리 벡터 분해해 보겠습니다. 수평성분의 힘 하게 되면은 힘은 뭐가 되겠습니까? 힘의 크기가 F'가 몇 뉴턴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몇 뉴턴이냐? 1뉴턴의 크기를 갖더라 하는 겁니다. 고로 빨리 나와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마찰력 크기가 1뉴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크 총합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토크의 크기를 그냥 이꼴로 놓겠습니다. 왜요? 요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요 위에 부분은 반시계로 돌아가는 형태로서 토크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입니다. 그러면은요, 위에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A, 요것은 여기서 본다면 즉 1 곱하기 B와 같다. A를 나타내십시오. B를 나타내십시오. 자유자재인데 여기서는 B를 물었기 때문에 B는 뭐가 되겠습니까? 2A의 크기로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정지 상태를 이룰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는 2A가 되겠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R자 힘도 0이 돼야 되고 토크의 크기도 같아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은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요런 정도까지 이 수준이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직 진도 안 넘어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정축과 하는 겁니다. 고정축이 여기에요. 고정축이 여기에 있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런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정축이 여기에 있고 원판이 존재하는데 무게 중심은 항상 물체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균일한 물질일 때에 그러면요, 이것을 PPT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요, 축에서 원판 끝에서 이것을 잡고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얘가 회전을 하게 되더라.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놔버렸을 때 얘가 요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회전 축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 하게 되면은 요렇게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 상황일 때는 하는 겁니다. 힘과 거리가 평행이기 때문에 토크 얼마? 0이다 하는 겁니다. 요 지점에 있었을 때는 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는 요 힘과 요 반지름 R이 몇 도냐 하게 되면은 90도이기 때문에 토크라는 것은 만약에 얘가 M이라 할게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mg 곱하기 r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얘가 놨을 때 이동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시점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 성분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토크 최대에서 토크가 감소하다가 여기에 왔을 때 토크가 0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 회전체가 회전을 하면서 토크의 관계를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토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다가 완전히 수직이 됐을 때, 즉 다시 말해서 고정축과 무게중심이 일직선상 수직이 됐을 때 토크가 0이다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건 일반 물리학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요런 정도를 잡고 가면은 나중에 너무 편해서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고정축과 무게중심 하는 겁니다. 자, 무게중심이 뭐 대단한 내용일 것 같으냐?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책이 있는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무식하게 찾는 방법입니다. 어떤 물체를 잡고 중력 방향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에다가 계속 끄다 보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나오게 돼요. 만나는 교점에다가 그 무게 중심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물체를 묶어서 달면 정확하게 수평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란 것은 다른 말로 일명 질량 중심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일 강체, 즉 균일한 그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단단한 물체 같은 경우에 항상 무게 중심은 센터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그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은 균일한 물질일 때에 중심이란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여기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정축과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직선인데 참 재밌는 것은 자, 장난을 쳐봤습니다. 고정축이 요렇게 이동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때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이다 하면은 mg라 할게요. 뭐가 되겠습니까? R 곱하기 mg만큼의 토크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고, 다음에 요거 사이의 거리 수직이지요. 요거 사이의 거리가 R-라 할게요. R-가 R보다 작습니다. 얘가 작지요. 고로 mg는 변함이 없으므로 mg는 변함이 없고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토크가 작다. 요것이 회전하려는 토크보다 요것이 회전하려는 토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이번에는 자, 고정축과 무게중심이 일치를 해버렸습니다.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자유자재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몇 페이지뇨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가가 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음 205페이지에 8번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가 되겠습니다. 왜요? 즉 수직 성분의 곱이니까. 너무 쉬운데요. 나중에 문제로 만나면 이게 당황합니다. 자, 해서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정축과 무게중심이, 요것이 무게중심이 되겠고, 요것이 고정축, 즉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을 고정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못하게 고정을 해놔놓고 회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보십시오. 얘가 R이라 해볼게요. R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mg다 하면은 토크 1이라 해볼게요. 다음, 여기서는, 자, 보십시오. 수직선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실제적으로 얘가 지금 반지름 R인데, 반지름보다도 수직 성분이 요것을 R-라 할게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토크 2가 토크 1보다 작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 얘가 지금 현재 R이지만 수직 성분의 거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토크가 얼마라고요? 토크 3가 0이다 하는 겁니다. 요런 거 판별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구분만 된다면은 학습 학교는 다 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수준을 높여버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반드시 수직이기 때문에 거리가 수직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좀 더 수준 있게 만들어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단이 존재하고, 자, 보십시오. 계단이 존재하고, 여기가 뭐냐 하게 되면 수평면에 있고, 여기다가 원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원판을 올려놨는데 하는 얘기인데 이 원판에다가 힘을 최소한 얼마를 가해야 요것을 끄집어 올리겠는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계단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잡아당겨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거리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토크를 설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D 곱하기 F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지요. 여기서 이동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고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무게 중심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게 500뉴턴이라는 것은 G가 10일 때 50kg을 의미하는 거예요. 50kg의 물체에 여기서 최고점에서 얼마의 힘을 당겨야 얘가 굴러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이 얘가 몇 메타냐 하게 되면은 0.5인데 산술적으로 요거의 높이가 0.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단의 높이가 0.2라고요. 그러면 얘가 0.2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 몇 메타가 되겠습니까? 0.3메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가 0.3이고 얘가 얼마예요? 반지름이지요. 그러면 0.5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요것을 x라 해 볼게요. x를 계산해 볼게요. 그냥 연습 삼아 마음대로 거리 이동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요것이 조금 난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 0.5 제곱은 하는 거예요. 요거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0.3 제곱 플러스 x 제곱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x라는 것을 계산하시면은 0.5 제곱 0.25가 되겠지요. 0.25에 0.09가 되겠지요. 그러면 0.16에서 0.4가 된다고요. 아이, 산수. 0.4가 되는데 이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 했지요. 자, 가겠습니다. 자, 움직이는데 최소한 토크가 0인 상황보다 커져야 되므로 일단 토크 총합 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힘이 요렇게 500뉴턴이 작용하고요. 수직 성분의 거리가 요거다 하는 겁니다. 요것을 평행 이동해도 되고 그냥 써도 됩니다. 아니, 요 힘을 여기다가 내려도 괜찮다고요. 수직이지요. 해서 자, 일단 뭐냐 하게 되면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를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구하니까 500 곱하기 얼마냐? 0.4다. 0.4m다. 뉴턴이고 요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거리를 마음대로 이동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요것을 요렇게 땡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냐 하게 되면은요. 힘과 거리의 수직곱이다. 거리가 요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시계 방향으로는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F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지금 요까지가 0.5이고 요까지가 0.3이 되겠습니다. 왜요? 요거의 높이가 0.2니까. 그래서 0.8인데 요거와 요것이 최소한 지금 현재 같다인데 여기서 힘을 조금만 커버리면 얘가 커서 굴르겠지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재밌는 것은 자, 고정축이 핵심입니다. 고정축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요 글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축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이 거리가 마음대로 이동해도 괜찮다. 수직 성분의 거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소가하면은요, 얘가 2가 되겠죠. 고로 F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50 뉴턴 이상을 가해주면 굴러간다 하는 얘기예요.
250이면 정확히 정지해 있고 250 이상이 돼버리면 굴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 핵심 포인트, 이 문제를 낸 것은요. 틀리라가 아니라 거리를 수직 성분의 곱이었는데 이 수직 성분의 거리를 마음대로 이동한다는 거. 지금 현재 힘이 이렇게 돼 있고 거리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평행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평행이동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수직 성분의 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214페이지 문제 해석을 제가 해버린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214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별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책 교재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가속도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각가속도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알파라고 해요. 요것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용어가 헷갈릴지라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각가속도 알파가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회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체가 우리 앞에서는 원운동을 배웠지요. 그런데 회전축이 있고 어떠한 강체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있는 물체에 토크라는 것은 뭐냐?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에서 수직 성분의 힘의 곱을 토크라 하잖아요. 그러면 토크가 존재했을 때 이것은요. 만약에 토크가 없으면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원운동해요. 그런데 힘이 작용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회전체의 각가속도가 즉 각속도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를 우리가 각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회전축이 있는 물체에다가 토크가 작용할 때에 토크가 작용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 각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생기는 물리량으로 일정 시간에 대한 각속도가 변할 때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앞에와 유사한 걸로서 아날로지로 표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우리 기본 형태 T분의 V-V0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직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 변화가 생기고 경과 시간에 의해서 초당 속도 변화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인데 여기서 뭐가 힘이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힘이 작용한다. 무슨 말? 직선에서 힘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회전체다라고 할게요. 회전체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토크가 작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거기에서 각속도가 변하는 것을 뭐라 표시하느냐? 알파로 표시하면서 똑같습니다.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다 하는 겁니다. 각속도가 변화했을 때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나중에 나옵니다. 일정하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등가속도가 되는데 만약에 토크가 일정하게 되면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어 버리면은 사실은요 엄청난 분량이 한 80페이지 내용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자, 가만히 어떠한 강체가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가해버리면은 얘가 각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점점점점점 각 속도의 크기가 커지더라. 각 속력의 크기가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변하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힘이 일정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듯이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토크가 일정해버리면은 각 가속도, 각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속도 오메가가 변할 때에 나타나는 물리량,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각 가속도 알파라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는 것은 t, 소요 시간이 되겠고, 나중 각속도가 되겠고, 요것은 처음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 가속도의 공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은요, 요것은 일반 물리학인데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자, 잠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하게 되면은요, 요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t고 V다 했을 때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속도고요. 마찬가지로 면적이 뭐냐? 변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런데 만약에 토크가 일정하게 작용됐다를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일반 물리학인데 사실은요, 할 게 없습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t고 얘가 오메가라 할게요. 토크를 작용해버리면은요, 얘가 마찬가지로 각가속도 알파 기울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해버리면 변이가 생기지만 회전하는 물체에다가 토크를 작용시켜버리면 각세타가 생기겠지요. S 대신에 각세타라 적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V 대신에 요것은 속도지만 요것은 각속도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리학의 이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혼자 공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가속도라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각 가속도로 대입해주면 똑같은 결과로서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다가 간단히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가 뭐냐 하게 되면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고, 세크니까 단위가 마찬가지로 우리 가속도의 단위가 메타 퍼 세크 제곱이듯이 여기서는 각 속도의 변화량을 단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니까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길게 해보겠습니다. 각 가속도 알파 하게 되면은요, 각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 t당, 즉 1초당 각 속도 변화량으로 표시를 할 것이다.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직선일 때 가속도는 a라는 것은 t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듯이 똑같은 방향. 즉 다시 말해서 힘이 일정하면 등 가속도 운동이고 토크가 일정하면 등 각가속도 운동이더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자,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요. 평균하게 되면은 과정을 무시한다는 뜻이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가속도가 변할 때 하는 겁니다. 평균 각가속도 A로 표현한 값이다. 평균값으로 표현한 값인데 중요한 것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고 총 소요한 시간분의 총 각속도의 변화량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책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요. 1초 사이에 각속도가 변할 때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을 단위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1라디안의를 지워버리십시오. 1라디안을 평균 가속도 밑에 두 번째 줄 1라디안의 요 사이에 1라디안을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뒤에가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게 되면은요, 순간 각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순간이란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각속도가 변하게 될 거다. 변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델타를 이용하거나 혹은 미분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순간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순간은 d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델타니까. 자, 해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각속도 오메가가 변할 때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각 가속도를 표현한 값, 시간을 짧게, 변화량을 작게 라고 표시한 겁니다. 요것은 믿습니다. 자, 로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일로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금 간략하게 표시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연결하는 파트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막바로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직선과 회전을 비교만 해주시면은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고요.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물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한 용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 해야 될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를 떠나서 간단히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과 회전의 비교. 무슨 말이냐? 금방 설명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직선의 R자의 힘이 0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등속 운동 자체만으로 R자 힘이 0일 때 끝났다고요. 다음, 회전체에서 토크가 0이면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토크가 0이면 하는 겁니다. 정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물체, 즉 회전하는 물체는 등속 원운동의 형태와 같다는 겁니다. 회전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가 되겠는데, 자, 직선 등속과 회전 등속을 나타내는 방법은 S는 뭐가 되겠습니까? 등속. S는 VT가 된다고요. 그런데 회전 등속하면 우리 앞에서 등속 원운동을 배웠었는데 오메가는 뭐지요? 얘가 T분의 세타잖아요. 그러면 이 각을 표시해보자 하는 겁니다. 각하면은 세타가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T라고 표시하듯이 요렇게 세타는 오메가 T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해졌습니다.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그리듯이 오메가 T 그래프에서 면적이 세타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런 정도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속이면은 잠깐 등속이면 즉 직선인 경우에는 R자 힘이 0이고 회전이면은 토크가 0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선과 회전의 비교 한 번 더 해버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의 R자 힘이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면 다시 말해서 F라는 것은 MA에 의해서 여기서 힘이 일정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회전에서 하는 겁니다. 회전에서 토크가 일정하면 하는 거예요. 토크를 어떻게 쓰느냐? 얘가 토크라는 것은 I,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I알파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토크가 일정하다, 요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일정할 수밖에 없지요. 등각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에서 토크가 일정하면 등각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일 때 힘이 일정하고 회전일 때 토크가 일정하면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이요. 등각가속도 운동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지금 교재에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하,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일반 물리학에서 편하게 이것을 진도를 나갈 수 있겠구나. 때문에 비교를 먼저 한번 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토크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F, D다, R이다 상관없는데 반드시 여기서 뒤에서 표시된 것은 수직거리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m고요. 1m고요. 10N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1이 되고 얘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10Nm 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토크가, 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연습하고 싶은 것은 토크가 일정하다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정지했지만 점점 빨리 돌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악셀레터를 밟아버렸습니다. 밟는 순간 차가 붕 나가지요. 그러면 회전 바퀴가 처음에는 천천히 돌지만 바퀴가 나중에는 아주 빨라지지요. 그때 그 순간에 각 속도까지 전부 다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제 물리학에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다 들어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장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까지 해놔놓고 토크는 지금 현재 10Nm 이런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각가속도 알파는 하게 되면은 얘가 T분의 V-V0 오메가-오메가0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경과 시간이 5초고요. 나중 각 속도가 20 라디안 퍼 세크고 처음이 0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재밌는 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본래 이것을 일반 물리학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거 하게 되면은요,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암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 라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표시하는데 각각 속도를 이렇게 표시한다. 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핵심은요, 토크가 일정하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각각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재미있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도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던진 이유는 토크가 일정하면은 그 각 속도의 변화량이 증가량이나 감소량이 일정하다는 뜻이고, 지금 학생들이 벌써부터 질문이 올라오는데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속도가 일정합니다. 틀린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토크가 일정하다고 해서 각 속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 가속도가 일정한 것이고, 각 속도는 변해가는데 변화하는 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재.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보시면은 돌힘 힘은 얼만가 라고 하면 토크. 얘가 FD로 표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F가 얼마냐? 10N이고 D가 2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Nm 이렇게 적으시면 되므로 기억 돌힘 힘은 20Nm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니은 5초간 평균 각가속도는 얼마냐 하게 되면은 각가속도 알파 하게 되면은요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이기 때문에 5초 마찬가지로 나중이 10 빼기 처음이 0이기 때문에 2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각가속도의 방향은 문제에서
시계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뭐냐 하게 되면은 가까속도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